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우상해하면서 갔던 게 금융지주사잖아요. 금융지주죠. 와, 오늘도 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쉬지 않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는 싼 지점은 아닐 거고. 싼 지점 아니죠. 예전에는 그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컸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근데 그만큼 배당을 더 할 것이냐를 또 봐야 하는 거긴 한데 맞아요. 지금 금융지주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래 준비하는 건 증권 관련되는 지주를 했고 네. 은행 중심인 거는 이제는 CT 자본 보통주 자본 비율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고 정부가 지도 편단하면은 부양 정책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까라는 그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이게 그 부실 대출 뭐 이러는 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되고 오히려 쪼여지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CET1 제가 13점 몇 프로 되면은 배당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아직은 PER이 그 대표적인 은행권 해서 대표적인 게 0.5 정도, 0.5배 정도 PBR이니까 룸은 있죠. 일본이 아마 0.89까지 아마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도 0.5가 0.6, 7배 정도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장기가 아니고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룸은 밸류에이션상으로 있는 겁니다. 지도 편단 없고 우리나라 부채 이슈, 그 가계 부채가 뭐 터지거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 할인해주고 삼각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상 아직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편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치금융, 뭐 이렇게 또 뭐 배나라 감나라 하고, 그게 뭐 항상 이슈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헤게모니가 은행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빅테크로 가느냐, 은행으로 가느냐. 그게 경쟁 요인이 되지만은 한편으로 그 견제 요인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애매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같이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30조냐 50조냐 다 달라지고 30조 50조가 5대5로 카카오페이하고 은행권하고 나눠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것도 좀 골치 아픈 거란 말이에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것도 밸류를 할 때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간에 그건 업사이드가 될 수도 있고 다운사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와치하는 거고 관치가 없고 부동산 이슈가 더 이상한 식으로 발전이 안 되면 나쁜 식으로 은행은 밸류가 아직은 있다. 밸류가 좀 편해요. 은행이 편합니다. 모멘텀은 증권이 더 센데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은행이 조금 더 편한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가장 높은 거 KB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나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방이 무너지지 않게 어느 지방이 좀 위태위태했잖아요. 그럼 지방은행 중에서 하나 금융주주가 좀 밸류에이션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KB보다는. 근데 통체적으로는 증권이 지금 많이 올라갔고 미래에서시고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이게 비교하면 어디가 나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할 때가 되긴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또 어떤 게 그 다음번 주자가 될까 아직 안 오른 싼 주식 없나 찾다 보면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증권 얘기했는데 증권도 배당 수익 얘기했잖아요. 주가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지주 못지않게 했는데 제가 이거 하는 그 며칠 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도 뭐 2.3 이렇게 하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게 한국금융, 미래에셋, 삼성, 키움, NH 중에서 NH만 남았어요. NH만 6% 간신히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키움 3.5%, 삼성증권 4. 몇 %, 미래에셋은 너무 많이 올라서 1.3%, 한국금융지수는 3.6%. 그러니까 배당주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죠.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배당금을 늘리면은 또 배당 수익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에 적용이 되면 또 실제 투자자들 앞으로 떨어지는 금액이 많아지니 또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또 늘릴 수도 있으니 그건 또 이제 차후의 담을 변수로 봐야 하는 거고. 근데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사실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거의 별로 없어요. 그것만 보면 차라리 SKT나 KT나 이런 것이 배당 수익률은 아직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모멘텀이 부족하죠. 그렇죠. 거기를 뭐 데이터 센터로 모멘텀 갖다 붙이기는 애매한 거고 스테이블 코인 갖다 붙이기 애매한 거니까 그거는 배당 수익률로만 의미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거고 증권은 거래량이 늘면은 그 다음에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발행어음 시장 그 라이선스 주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종합 투자 계장가 IMA 같은 거 그것도 그거는 뭐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자본 금액이 8조 초대형 이상 증권사만 예, 가능한 8조 이상 되는 건 몇 개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거 관련된 회사들은 그 모멘텀도 있고 키움 같은 건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더 늘 염려가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 들어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한국 주식을 사든 서학개미가 됐든 간에 서학개미가 되면 오히려 증권사 더 좋지만 어쨌든 간에 밸런스 있게 되면 거래량이 는다는 측면에서 증권주의 그 이익 모멘텀이 원래는 작년 3분기가 워낙 좋아서 서학개미 때문에 사실은 올해 3분기 이익을 따지면요. 증권주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됩니다. 작년에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 3분기, 4분기가 너무 좋아서. 서학개미가 많이 했기 때문에 서학 쪽에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더 비싸니까. 훨씬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뚫을 정도의 전반적 그 모멘텀이 있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가는 건데 이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게 뭐 상법 발표되고 나서 실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고할지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매력은 이제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몇 군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 측면에서는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 측면에서는 한국금융, 키움, NH가 아직도 10몇 % 업사이드는 있어 보입니다. 목표 주가. 아까 말한 지주는 뭐예요? 목표 주가 10%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 증권주는 아직 목표 주가가 괴리가 좀 남아있는 것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로 하면 다 0.89배 갔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이제 3% 이하가 되니까 이게 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는다면 키움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무슨 라이선스 받는 거 따지면은 삼성증권이나 다른 걸 해야 되는 거고 미래에셋도 라이선스 받는 게 있는데 미래에셋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잘 안 나온다는 게 중론이고 이걸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권시장 얼마나 또 활용이 이어지는가 또 배당을 또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그러면 업사이드 별로 없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한 뭐 거래 금액이 어떻게 늘고 그래서 키움이 어떻고 우리가 서학 동학이 나눠서 한국을 60%가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다. 한국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잖아요. 해외에서. 해외 그렇죠. 국내도 그렇고. 국내도. 최근에 뭐 저기 뭐지? 위탁금인가? 네네.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 70조 가까이 됐어요. 70조. 거의 뭐 과거 최근 왔는데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가계도사였는데 한 2년 전 얘기인데 금융 자산의 비중이 얼마 있을까? 한국 가계 중에서 3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거의 부동산이 70%. 맞아요. 미국이 68%. 미국이랑 완전 반대죠. 네네네. 일본도 64%.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35%가 60몇 %는 못 되겠습니다만 단 3%포인트 4% 늘어도 추가 모멘터. 실제는 3% 늘으면 10% 늘어내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더 늘 수 있다는 생각에 주가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증권주의 매력이자 리스크 앤 테이크는 이게 핵심인 거죠. 리스크 앤 그 리턴.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종합 투자 계좌 이런 거는 그건 아까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다 거래량이 느는데 거래량이 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그 투자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네네. 주식 시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물꼬를 트고 있고 그러면 그 한가운데는 당연히 수혜주로 증권주가 있는 건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많이 낮아진 측면이고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과거의 안전마진은 지금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시장이 또 얼마나 커질 것인가 성장성 위주로 증권주를 좀 달리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숨겨져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변동성 심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주에서 한바탕 하고 나서는 증권주가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주를 완전히 버린다, 꼭대 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올해 뭐 한 5월, 6월 증권주가 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네네네. 그 이후까지도 같이 보면서 또 스터디를 해봐야 하는 거고 이게 6월 말쯤에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죠. 뭐 지금도 아직 서학개미들이 또 서클 많이 올랐고 그것도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이거 다 올려놨다.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 비아냥처럼 하기도 했었고 국내에서도 또 한바탕 이제 폭풍우가 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폭풍우가 좀 잦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어떤 뭐 의견을 갖기에는 조금 아니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먼저 만약 선행적으로 움직이면 아마 이 방송을 안 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6월 24일 날 카카오페이 우리나라의 대장주로서는 카카오페이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도 그러고 있죠. 카카오페이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아마 9만 원 넘어갔을 때가 6월 24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카오페이가 92,000원 갔을 때 리포트가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제시했어요. 모 증권사에서 얼마? 13만 원이에요. 세게 썼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빠졌냐면 서클하고 동조되니까 서클이 빠지니까 빠진 거예요. 그렇죠. 서클이 13일부터 몇 프로 빠지고 했잖아요. 이런 목표 주가 나올 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13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가 생각해 볼게요.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의 13만 원은 아마 기업 가치로는 아마 16조 정도가 100억, 1000억, 조,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6조. 16조인데 반은 스테이블이고 16조의 반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반은 본업이다. 결제 금융. 아, 네. 그러면 만약 13만 원이니까 본업만 하면은 6만 원, 7만 원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카카오페이. 근데 스테이블 때문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얹었다는 건데 얹어진. 이 8조 정도가 붙는 거, 8조 정도가 붙은 거의 가치를 서클에 연결시켰어요. 연동시켰어요. 서클의 그 당시 주가에다가 PER 50% 할인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서클이 며칠 뒤에 확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6월 27일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한 목표 주가가 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오늘 카카오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77,000원대. 아직도 룸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절대적인 거죠. 뭐냐 그러면 서클하고 연동된 서클 대비했을 때 50% 할인이 적당한가? 미국에는 서클하고 같은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50% 적당한 것 같으세요? 이건 감이죠. 카카오페이가. 네. 아니면 70%까지 할인하는 게 좋아요? 느낌이 30% 할인하면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면 한국의 시장이 얼마 크기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어닝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서클의 PR에 50% 할인해서 줬는데 그 어닝이 얼마 했을까요? 어닝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2030년에 4,200억 매출해서 어쩌고저쩌고 할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시장 크기를 35조를 잡았어요. 그 정도면은. 근데 35조라는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감을 며칠 두고도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 시장이 얼마 커질까? 3,000조 뭐 이렇게 뭐 100배 이렇게 큰 거 얘기하는 건 본 것 같은데 예. 35조에다가 그러면 이걸 투자하는 거 통한채 금리 한 2.4%하고 그 중에서 카카오페이가 다 먹는 거 아니니까 35조에 마켓시어 50% 하면은 4,200억 정도가 되고 그거를 순위로 따지면 1,200억이 되고 그게 5년 뒤 거니까 할인해서 하면은 그것이 8조 정도가 얼마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서클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낮춘다.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가치가 7만 원이 아니고 한 6, 7만 원이 붙어서 13만 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시장이 열렸을 때. 그럼 35조하고 그다음에 서클의 밸류에이션, 서클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변동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7월 1일 기준으로 한 7만 7천 원대 카카오페이 주가인데 한때 그래봐야 한 4, 5 거래일 전에 11만 원대까지 맞아. 갔었고 장중에. 네. 야 어질어질합니다. 어지러지죠. 그거 감내해야 돼요. 그럼 감내하면은 서클을 사는 게 나은 것이냐, 이거 한국의 카카오페이를 사는 건 나은 거냐 생각해야 돼. 그게 50% 할인해서 여전히 10만 원이면은 7만 원보다 가치 있다고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 한국에서 카카오페이가 50% 마켓시어하고 은행권이나 다른 거 얘기했을 때 이게 적당한 것인지, 그럼 더 할인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서클이 내려가는 거 감안했을 때는 한 9만 원 잡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가 내려가지 싼 거야? 이런 생각들을 굴리게 되는 거죠. 이 트레이딩 영어로 들어간 거라고. 이게 사실 카카오페이를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까지 하셨을지는 모르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알 수 없고. 네. 그렇죠. 카카오는 어떻게 될까? 카카오는 얼마까지 6만 7만 원 가고 왔는데 네. 카카오페이가 지주회사격이잖아요. 네. 카카오가 페이도 있고, 네네네.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네네. 비상장한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카카오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8만 몇천 원 나온 게 있고, 네. 좋게 네. 아니 6만 원이면 돼라고 의견이 갈린 게 있어요. 8, 9만 원 부르는 사람의 목표 주가 카카오는 뭐냐? 아까 자회사 있잖아요. 네. NAB 기억나세요? 네. 할인 안 한 가격. 자회사 순자산 가치를 그냥 다 합쳐 놓으면 할인 하나도 안 하면 9만 원. 9만 원.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회사 사시겠어요? 그러면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가 낫는 거죠. 리스크 리턴 따지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그렇죠. 때.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의 자금이 아직도 몰릴 가능성이 카카오보다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내가 상대적으로. 예. 근데 카카오는 다 모아서 하더라도 10만 원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서에서도 전제로 까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고 그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을 때. 네. 그러면 있다 하더라도 탄력은 카카오는 그렇게 세지 않죠. 아까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에 미치는 영향이 30% 40%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순간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침착하게 카카오를 본다면은 그 네이버처럼 무슨 AI가 됐던 아니면 커머스가 됐던 본업 비즈니스가 더 커요. 카카오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카카오페이에 따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는 가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다시 탄력을 붙는다면 카카오페이를 결국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클의 주가하고 아까 대한민국 시장의 35전지 50전지 이거의 싸움이라고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느 쪽에다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어느 쪽에 기대감을 더 갖고 있느냐를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간단해요. 그냥 서클 사시면 갈 수 있어요. 하이닉스 대 마이크론이라 봤을 때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계산할 게 많은데 서클하고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 변수가 되는 몇 가지 포인트잖아요. 거래량이라든지 뭐 마켓 사이즈 이런 거가 자기 임의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지는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은 더럽게 높다. 한 5, 60% 올랐다가 3, 40% 빠지는 게 그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다 이제 그 서클 관련해서는 종토방 이런 데서 보면 다 망했다. 막 곡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곡소리가 아니고 완전 죽일 놈 이런 얘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놈들을 찾게 될 때, 영웅을 찾을 때는 꼭 질 수 있고. 그래 변동이 때도 카카오는 저번에 한번 간 거 말고는 카카오는 그걸로 더 이상 세게 가거나 하기는 본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은 카카오를 못 건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넘버가 나오고 밸류가 싸진 네이버를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네이버는 아마 실적이 이카머스가 됐던 상황할 정부가 뭘 해주고 할 때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밸류가 30배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조금 넘는 거다가 얼마 전에 하이버클로바 X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관 투자가 입장은 그런 거예요. 기관 투자가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변동성이 적은 걸 찾는다는 거지. 카카오페이는 그렇지 않은 분들의 놀이터로 가는 거고 놀이터가 아니고 돈 벌 수도 있는 거고 이러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께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구조, 투자를 판단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조언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께 뭐 추천주 이게 맞다 저걸 살아야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의 구조를 이제 짜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많이 올라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산업은 좋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인데 앞에서도 본부장님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미국 쪽으로 향하는 것도 뭐 군함 같은 것도 기대감이 좀 있고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 또 조선소 투자를 또 확장한다라는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일단은 그 일본 쪽은 데이터 포인트가 없고 좀 썰인 것 같아요. 썰인데 일본은 저 잘은 조선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봤는데 일본에 관련된 몇 군데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걔네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걸려서 캐파 어쨌든 미국이 우리 그 외국한테 맡긴다 아니면 일부 준다 했을 때 그 캐파가 한국이 다 바로 먹지 못합니다. 한국이 다 못 먹어요. 1년에 한두 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캐파를 늘려도 제 기준으로는 아마 최소한 아무리 빨리 27, 28년도 되거든요. 그럼 걔네도 더 빨리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골고루 가져가길 원하는 거죠. 그게 무슨 HBM처럼 무슨 수일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되면 되는 거고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시간만 주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당연히 LNG 프로젝트 인 알라스카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캐파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예전같이 무슨 사람들의 준비가 다 돼 있는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왜냐하면 일본의 조선 산업 자체가 다시 또 경쟁력 있게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그 원가 구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쌀 텐데 비싸죠. 과연 그 경쟁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신경은 안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원가도 이슈죠. 얼마 전까지 2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 인건비 올라가고 그만두고 해가지고 동남아에서 데려왔는데 그거 훈련시키는데 1, 2년 걸렸잖아요. 이제 1, 2년 걸린 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올 초 되면서부터는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는 많이 백업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되나? 2년 전쯤만 하더라도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23년도. 숙련공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 만드는 게 좀 부실해지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거 정말 많았었는데. 그 23년도 얘기예요. 그게 또 빠르게 또 메워졌어요. 1년 반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AI를 들어 설계한다, 뭐 자재 프로를 잘한다. 그래서 뭐 팔란티어의 그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을 그 HD 현대에서 도입했다는 게 불과 작년 3월달, 4월달 얘기 나왔던 거고 그 전에 23년도에 그런 인건비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의 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자동화.
그다음에 인건비 줄이고 숙련도를 이렇게 전수시키고 이런 과정을 더 배가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가 수주의 비중이 줄고 마진이 좋아지는 걸로 가니까 원래 27년도 어닝을 땡겼는데 그러지 말고 28년까지 가자. 이것도 28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가장 큰 경쟁자는 한국의 조선업의 경쟁자는 한국인. 조선하면 또 이어지는 게 방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얼마입니까? 3년 정도 랠리 계속 이어졌고 전쟁 나고 나서. 네.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에 22년 20년 2월이었으니까 2월이었으니까. 벌써 3년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의 휴전 이후에 또 단기 조정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해외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기적인 조정, 중장기적인 기업 성장 어떻게 좀 이거 두 가지죠. 해외 쪽에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주식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이 매력적이면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겁니다. 라인 메탈이 45배, 50배 됐어요. PER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올라간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인데 그게 피스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 같아. AI가 다시 한번 부흥돼. 그거 어떻게 돼요? 수급이 뺏기면서 더 사는 사람은 없고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그래도 이거 내가 뭐 한 15% 갖고 있는데 비중에 한 3년 가져갈 거야. 그러면 유럽은 다시 리아머먼트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내가 얼마나 내려가겠어 절대 주가는. 그러면 그런 사람 붙들어 있으면 무너지진 않죠. 근데 늦게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비중에 대해서 너무 몰빵하신 분들은 AI가 좋아. 그리고 피스로 가. 그 유동성 자금으로 해서 2차 전지고 뭐 제약으로 가. 그러면 방산에서 빼기 제일 좋지 않습니까? 방산과 조선을 어느 걸 빼겠어요? 뺀다면. 이슈가 있는 방산은 먼저 빼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나올 때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고 다른 섹터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 수급이 빨아갈 정도의 뭔가 강력하게 그렇죠. 나오는가. 그걸 안 보면은 방산주만 갖고 있고 나는 좋아서 했었는데 내가 들어가기 꼭지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섹터고 다른 섹터 말고 본 섹터에서는 다 잘 갔는데 삐끗하면서 다른 노이즈가 나올 때 그 노이즈가 의미 있게 솔직히 와닿으면은 네. 어텐션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 LIG 넥솔입니다. 어텐션이요? 주의를 해야 돼요. 왜요? 목표 주가라든지 이것이 고공행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네. 투자 의견이 바뀌는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다 왔다. 네. 그거 처음에 얘기할 때 한 명이 얘기할 때는 잘 못 알아듣는데 두 번째 얘기하면 보통 알아듣습니다. 6월 23일 날 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직전에도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 직전에도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목표 주가 나왔는데 네. LIG 넥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한번 충격을 얻었죠. 한 15% 20%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LIG 넥손이 그때 23일은 벌써 일주일 열흘 전이잖아요. 네. LIG 넥손이 그 당시 아마 주가가 아마 60만 원 정도 갔나 얼마 정도 갔을 겁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52만 원이었어요. 셀이 아니고 바이가 아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와닿았습니다. LIG 갖고 계신 분한테 진짜 뭐라는 게 아니라 이 리포트 이런 리포트를 어텐션 하라는 얘기예요. 뭐 주가가 이미 60만 원 가고 흥분됐을 때 좋은 회사도 가끔은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다. 회사는 좋지만 네. 주식이 또 비싸졌을 때는 네.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으니 리포트 나온다든지 다음 날 10몇 프로 빠진 게 이거가 마침 그 피스 이스라엘 이란에 맞아떨어지면 내려갔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이란의 공습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해외의 미사일 제작사보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PER이 이미 40배가 훨씬 넘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했는데 25배가 아니고 40배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 내에서 또 기업도 성장하고 좋은 시장을 또 많이 열어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주가가 너무 또 많이 올라 있으면 네네.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또 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 같은 경우도. 네네.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단순히 뭐 중립 사실상의 매도로 쓰는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끝은 아니고 끝은 아니죠. 그 배경을 또 같이 봐야 하는 네네. 건데 리포트를 이제 경험이 많거든. 저는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 쓰다 하는데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 마음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나쁜 회사가 아니고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고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근데 모멘텀이 달릴 수 있다. 라고 하면 달라지는 거라고 보여져요.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어떤 이벤트 가지고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약간 다른 쪽으로 약간 치우쳤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리포트 보면은 다 좋은 거 아는데
그 해외 업체보다 너무 많이 높아졌어. PE가 40배 너무 많어. 라고 얘기하고 특히 애널리스트가 얘기할 때 다른 주가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6월 23일 날 아까 LIG는 그렇게 내려가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방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나흘 뒤에 타증권사에서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 현대 로템. 네네. 그런데 아직 한계를 규정할 수 없다는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를 높입니다. 높인 목표 주가가 PER의 27배예요. 다르죠.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무기 체계가 무엇이냐, 또 그걸 가져다 쓰는 그 지역 나라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죠. 유도 무기 체계는 최근에 뭐 중동 지역 정세라든지 이런 거 반영을 하면서 또 많이 올랐고 반영 많이 했죠. 밸류에이션 또 목에 찾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썸씽 뉴가 현대로템에 있었어요. 현대로템은 네. 뭐죠? 전차니까 K2 전차잖아요. 네네. 폴란드에 한다. 폴란드 2차 그쵸, 많이 그쵸. 했잖아요. 리포트 나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게 추가 수출이 늘어날 것 같다. 중동 질서 늘어날 것 같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아까 27배 할 때도 유럽 방산보다는 할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나왔을 때 현대로템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본다면 길게 보면은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뭐 갖고 있어야 된다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LIG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더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세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뭐 변압기라든지 뭐 다른 거 대비했을 때 우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산주 내에서도 뭔가 우선순위를 좀 따져볼 수 있다. 시장이 이제 조금 더 나눠서 보기 시작했다. 예전엔 다 같이 좋았다면 주가 랩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측정을 잘해야 됩니다. 계측기가 필요해요.